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도 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 어딘지 엉성하고 구멍이 뚫린 듯 불안하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도 가라앉고 나라가 정상 궤도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실망, 낙담해서 잠을 못 이루며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의심스러운 선거 결과를 보며 지난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물들이 그렇게 많이 수집돼 쌓여 있지만은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번에 나라 망하는 길을 막지 못한 듯한 정부는 무엇하는 것이냐고 원성이 빗발치듯 합니다. 이번 총선 직후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공병호 박사,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부정선거 증거자료 발표와 설명회 등을 가지면서 부정선거 폭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물론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전만도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애국 우파 논객들 가운데는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냐 하는 독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도 바른 말을 한다는 윤영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튜브를 통해 선거 전문가들이 선거 조작은 사전투표에서 만들어진다. 사전선거를 없애든지 사전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라도 찍게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판을 칠 것이라고 외쳤는데도 사전투표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보란듯이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는가 하면 국민의힘 당에서도 앞다투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정성산 TV는 우리는 총선 때 일부에서 벌이는 조작질 상황을 공개했다. 그 영상만 보더라도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위해 투표 조작질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게는 수십, 수백 표에서 천여 표에 이르기까지 사전투표는 민주당 압승,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부정투표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색깔이 다른 투표지, 길이가 다른 투표지, 일련 번호가 없는 가짜 투표지,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등 증거물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총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음에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느냐 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범이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난리가 났답니다. 전직 기무사 전산과장이었던 장재원 전산학 박사가 부정선거 미스테리를 풀어내는 해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해법대로 풀면 총선 투표지 석 장당 한 장꼴로 전산 과정에서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는데 통계 법칙에 따라 계산해보면 국민의힘은 142석, 민주당 의석수는 109석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서울 425개 전동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월 10일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이상, 13% 정도 높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기막힌 일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징역 3년을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대형 비리 5건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도 당 지지율도 높고 펀드 모금액도 200억을 넘었습니다. 사기대출 피의자, 중대 형사범죄 피의자, 역사를 오로지 섹스 관점에서 해석하는 저질 만담가 수준의 교수, 이재명을 정조와 같은 개혁군주니 개혁혁명가니 하고 아부하는 자, 그리고 골수 친북주의자 등과 같은 범죄자들이 드디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설치게 됐습니다.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용산 대통령실로 검찰청으로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야, 똑바로 봐. 내가 누군지 알겠지? 각오해. 알겠냐? 하는 식입니다. 저질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국민 수준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군중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기이하고 경악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범죄 혐의와 부도덕 스캔들의 주인공이면서도 어떻게 했길래 인정을 받아서 경쟁을 물리치고 출마할 기회를 얻었으며 대망의 금배지까지 달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교육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라, 바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면 출세가 막히는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위조한 성적과 가짜 스펙을 만들면 되고 그러다 걸리면 검찰이 독재한다고 외치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범죄자와 전과자들을 모아서 당을 만들어 출마하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수십억, 수백억 펀드 모금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것인지 내가 이상한 것인지 헷갈리는 것은 내가 순진하고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싶습니다. 아무리 막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해도 사기를 치거나 법을 어겨도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국회의원 해먹는 데에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을 의식하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알았다 한들 별 수도 없으려니와 들통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시침이 뚝 떼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하면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국민이 틀렸습니다. 이제 교육도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그런 말도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